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의 왕비. 단 7일, 고작 7일이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녀는 왕비였고, 그 7일이 지나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아내였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버림받았어요. 이것이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입니다. 성종 27회, 1496년의 일이었어요. 한양의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진성대군의 집에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마 안에는 16살 신씨가 타고 있었어요. 익창부원군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진성대군 이역. 그 역시 16이었어요.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형 연산군이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으니까요. 진성대군은 그저 왕족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살아가면 그만인 청년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신씨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진성대군은 마당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씨는 고개를 숙였고 진성대군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어요. 정략도 야망도 없는 그냥 두 젊은이의 만남이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어요. 화촉이 밝혀지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먹했어요. 신씨는 말이 없었고 진성대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에 정이 싹 텄어요. 마마, 오늘 날이 좋습니다. 뒷동산에 산책이라도 가시지요. 신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진성대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지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뒷동산을 걸었어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이 꽃 한 송이를 꺾어 신씨의 머리에 꽂아주었어요. 그대에게 잘 어울리오. 신씨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마마, 그때 진성대군이 말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마마라 부르지 마시오. 그냥 서방이라 불러주오. 신씨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왕족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진성대군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방님. 신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진성대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신씨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불만이 쌓이고 쌓여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진성대군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그들이 비밀스럽게 찾아왔어요. 진성대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대군마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박원종이 무릎을 꿇었어요. 연산군을 패하고 새 임금을 세워야 합니다. 그 임금이 바로 대군마마이십니다. 진성대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건 역모가 아니요? 역모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대군마마께서 임금이 되셔야 백성이 삽니다. 진성대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오.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박원종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성대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성대군은 신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오. 어찌해야 하오. 신씨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무엇을 결정하시든 저는 서방님 곁에 있을게요. 진성대군이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있어 내가 버티오. 그 포옹이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 두 사람은 몰랐어요.
9월 초 이튿날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칼과 횃불이 궁을 휩쓸었어요.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진성대군 이역은 왕이 되었어요. 중종. 그가 조선의 11번째 왕이었습니다. 신씨는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대군의 아내에서 나라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하, 축하드립니다. 신씨가 중종에게 절을 올렸어요. 중종이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중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오. 신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왕이 되었으니 그녀도 왕비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반정 사흘째 되던 날, 대신들이 편전에 모였습니다. 박원종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중전마마를 폐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중전을 폐하다니? 중전마마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신복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킨 거사인데 그 원수의 딸을 중전으로 두실 수는 없습니다. 중종의 손이 떨렸어요. 중전은 아무 죄가 없소. 아버지의 일을 어찌 딸에게 묻는단 말이오? 전하, 이것은 정치입니다. 개인의 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성희안이 거들었어요. 공신들이 모두 한 목소리입니다. 중전을 폐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전하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에게 공신들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면 왕이고 뭐고 없었어요. 중종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중종이 신씨의 처소를 찾았어요. 중전. 중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씨가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에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중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신씨는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전하, 혹시 중전, 나를 용서하시오. 중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대신들이 그대를 폐하라 하오. 내가 막을 수가 없소. 신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중전. 아버지 일로 일이 될 줄 알았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중종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오. 내가 못난 것이오. 내가 힘이 없어. 그대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오. 신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손길이었어요. 전하,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것만이 제 바람이옵니다. 중종이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정 7일째, 폐비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신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단 7일,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였습니다. 궁을 떠나는 날, 신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마에 올라 국문을 나설 때 멀리서 누군가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중종이었습니다. 왕은 높은 누각에 서서 떠나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손을 흔들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왕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었으니까요. 신씨의 가마가 국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폐비가 된 신씨는 인왕산 아래 작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종처럼 여기던 궁녀들은 모두 떠났고 호화로운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어야 했어요.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평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씨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궁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전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그 예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대문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또 어느 날은 비단 한 필이, 또 어느 날은 약재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씨는 그것이 누구의 배려인지 알았어요. 전하. 그녀는 그 물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폐비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이었어요. 중종에게도 신씨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뒷동산, 달을 보며 나누던 이야기, 손을 잡고 걷던 그 시절. 전하, 용안이 좋지 않으십니다. 내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중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이 오지 않을 뿐이다. 어느 날 밤, 중종은 몰래 내관을 불렀어요. 인왕산 아래 폐비가 사는 집을 아느냐? 내관이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알고 있사옵니다. 가서 살펴보아라. 부족한 것이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내관은 밤마다 신씨의 집을 살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몰래 두고 왔습니다. 중종의 명이었어요. 왕은 공식적으로는 폐비를 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종은 새 왕비를 맞았어요. 장경왕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후궁이 들었지요. 하지만 중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첫 아내가 있었어요. 어느 해봄, 중종은 창덕궁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신씨의 머리에 꽂아주던 그 꽃 전하,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곁에 있던 신하가 물었어요. 중종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옛 생각이 났을 뿐이다. 그날 밤, 중종은 또다시 내관을 불렀어요. 인왕산에 가서 진달래 한 아름을 전해라. 내가 보냈다고는 하지 말고 내관은 명을 받들어 꽃을 전했습니다. 신씨는 그 꽃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전하. 저도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 봄날을 그녀는 꽃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중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씨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어요. 며칠을 앓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가 처음 한 일은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전하,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저도 곧 가겠사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그리워한 사람이 떠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명종 12년, 1557년. 신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세였어요.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중종을 그리워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중종은 왜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나약했을까? 하지만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을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